교육 순서는 뭐 기존에서 사용하셨다시피 잘 아시겠지만 각 부분의 명칭, 또 하는 일, 그리고 사이클, 그리고 설정치, 인터페이스 조작 방법, 그리고 주기 잡는 방법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흡수식 냉동기 이번에 발휘 되었고요. 여기는 하동, 여기는 상동으로 구분합니다. 상동에는 흡수기와 저온재생기, 하동에는 흡수기와 진방기, 그리고 옆에는 저온재생기 이렇게 작성해 있는 거 똑같이 저온재생기 되어 있습니다. 냉동기는 지금 WCSH 스팀을 여론으로 사용하는 냉동기고요. 버너, 물을 직접 사용하는 냉동기도 있고, 증기를 사용하는 냉동기도 있고, 온수를 직접 사용하는 냉동기가 있는데, 이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증기를 여론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 부분의 명칭, 환경의 증기, 그리고 저온재생기, 하동의 진발기, 흡수기, 그리고 옆에 보온동의 보온재생기 되겠습니다. 진발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원하시는 냉수를 만드는 곳이에요. 냉매는 물, 순수한 물, 증류수를 사용하고요. 여기서 물을 약 4도씨에 증발을 시킵니다. 증발을 시켜서 증발된 증기에 물만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흡수기에서는 상부에서 흡수액을 뿌려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흡수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발된 증기를 여기서 머금어서 희석이 되는 거예요. 섞여서 희석된다고 말씀드리죠. 희석돼서 허락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여기가 흡수기 사이트 글라스입니다. 네. 지금 보셔서는 반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까지가 증발기고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부터는 다 흡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서 처음 만나는 기관이 이 흡수액 펌프 1번 가장 중요한 펌프입니다. 흡수액 펌프 1번을 만나서 기획을 가지고 펌프가 실어지고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뜨거워진 용액과 만나서 여기서 열교환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구간이 저온 열교환기, 그래서 한번 데워진 용액은 두 번째 저온 열교환기로 가서 두 번 데워집니다. 두 번 데워져서 고온재생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온재생기에서 뜨거운 스팀을 만나서 물이 끓게 되겠죠. 네, 끓게 되면은 끓는 점의 차이에 의해서 흡수액과 증기가 분류되고, 증기는 바로 저온재생기로 넘어가고, 한번 분리된 흡수액은 열관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저온재생기로 들어갑니다. 저온재생기에서는 한번 떨어진 흡수액과 증기를 가지고 한번 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끓여주는 거예요. 한번 더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중간에 엘리베이터 쪽에서 응축기로 가는 겁니다. 응축기에서 냉각수를 만나서 차가워지고 물이 응축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밴드가 재생이 됩니다. 네, 그렇게 돼가지고 응축기에서는 요 배관을 타고 증발기로 들어갑니다. 증발기로 들어가서 다시 증발을 하고 다시 수납하고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냉수를 얻어 가시는 거고, 냉각수는 왜 필요하냐? 증발된 냉매를 흡수액이 흡수를 하면 흡수열이 발생해요. 흡수열을 밖에 나가서 냉각탑이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각수가 필요한 거예요. 네. 기본적인 사이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교육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4도씨에서 증발해야 돼요. 원래 냉동기의 스펙은 12도의 물이 들어가서 7도의 물이 나가야 돼요. 원래 스펙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최하 내가 현장에서 사용하고 싶은 온도는 7도인데 현장에서 너무 추워요. 이렇게 해서 8도, 9도, 10도, 11도 올리는 거는 현장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터페이스 조작하는 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물이 4도씨에서 증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진공 상태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무진공 상태로 들어가야 물이 4도씨에 증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식 냉동기, 특히 쇠기계 같은 경우에는 추기 작업을 조금 많이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추기 잡는 방법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게 진공 펌프입니다. 진공 펌프 모터와 진공 펌프 본체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여기 되어 보이시는 이게 벨로스트 밸브예요. 벨로스트 밸브. 여기 앞에서 보시면 안 보시겠지만 뒤에 보면은 흡입구가 하나 있어요. 네. 흡입구에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기를 잡아 주실 때 안쪽 인터페이스에서 주기 펌프가 있습니다. 자동과 수동이 있는데, 자동은 냉동기를 처음에 구매하실 때 자동으로 옵션을 넣어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자동이 가능하겠지만, 이 냉동기는 자동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동으로 다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기 펌프 수동에 있는 걸 확인하시고 운전에 누르면은 펌프가 돌아갑니다. 펌프가 운전하고, 요 벨로스 밸브 보시면은 여기 지금 공기가 같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기를 받는가 하시면 요 밸브를 닫아주셔야 돼요. 그럼 더 이상 빨려가지 않고 온전히 여기로만 빨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기 작업을 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밸브를 여시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거, 오일 양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오일 양 보시면은 오일 사이트 글라스에 빨간 점이 있어요. 요까지 유면을 맞춰 주셔야 돼요. 항상 진공 펌프 운전 중에 오일 양 반을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지금은 대충 반 정도 됐으니까 이제 밸브를 여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펌프 따라서 펌프가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진공이 잡히겠죠. 그러면은 펌프가 돌고 있다고 판단되면은 여기 밸브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거, 여기 추기 압력 트랜스미터예요. 여기서 진공도를 읽어서 디스플레이에 표시해 줍니다. 그게 여기 디스플레이에 추기 압력 장치예요. 추기 장치 압력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0이 되어 있죠. 네. 2번 밸브와 3번 밸브, 2번 저실 탱크, 3번 본체를 여시기 전에 항상 압력이 0에서 4인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펌프를 운전했고 밸브를 열었는데 진공 펌프가 불량이 나서 펌프가 안 돌고 있는 와중에 밸브를 열게 되면 공기가 다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열기 전에 얘가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0에서 4가 아니고 만약 100, 200, 300, 400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추기 펌프가 안 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밸브를 열고 0인 거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2번 저실 밸브 엽니다. 저실 밸브 열면은 라인을 따라 보시면은 이게 저실 탱크예요. 저실 탱크인데 이거 흡수의 펌프 1번이 운전하면서 부동층 가스를 여기에다 포집시켜줘요. 근데 여기 흡수의 펌프 1번이 돌면서 여기 라인 보이시죠? 요거 요 라인이 이쪽으로 뿌려주게 되면서 내부에 있는 부동층 가스를 여기에 포집시켜줍니다. 모아줘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냉동기 이만한데 탱크는 요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집시켜줄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일 하루에 4번 추기를 잡아주셔야 돼요. 옆에 냉동기랑은 아마 더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냉동기가 쇠기계가 들어갔고
안에 있는 플론치 가스를 아직 한 번도 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량이 굉장히 많아요. 매달 동안요? 보통 저희가 한 시즌에서 2시즌 정도. 네.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리는 잡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포집시켜 줄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많이 못 잡아주시게 되면 여기 꽉 차면은 본체 쪽으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급적 하루에 4번, 한 2시간에 한 번씩, 이거는 약 1분 정도 잡아주시면 여기 통 안에 있는 거 다 빠집니다. 그리고 요거를 1분 정도 잡아주시고 밸브를 닫아주십니다. 밸브를 닫은 다음 압력이 또 떨어지는 거 확인해야겠죠. 네, 0입니다. 그러면은 3번 본체 밸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파이프는 급수기 본체에 바로 박혀있기 때문에 주기 잡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요합니다. 30분에서 1시간까지 잡아주시는데 보통 한 40분 정도면은 괜찮아요. 그 정도 잡아주시면 괜찮습니다.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 잡으실 때 40분, 그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0분이 다 지나서 다 잡았다 싶으면은 밸브를 닫아주시고,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까지 주기가 잡히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압력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은 천천히 떨어져서 0까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마지막 1번 밸브를 닫아주시고, 이제 펌프를 꺼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바로 끄게 되면은 여기서 진공을 빨았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흡수액이나 냉매가 다 딸려 나와서 여기에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밸러스트 밸브를 열고, 지금 여기 열려있죠. 열려있어서 안에 있는 지금 흡수액과 냉매를 좀 증발시켜 주셔야 돼요. 이 작업은 드라이 작업을 합니다. 드라이 작업은 본체 추기를 하셨다 하면은 하루에 30분 정도 이 작업을 충분히 해주셔야 나중에 기기펌프 사용하시는데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이 작업을 30분 정도 해주시고, 앞에 있는 정지 버튼을 눌러주면은 추기 작업은 끝납니다. 그리고 펌프를 끄시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평압이 만들어져야겠죠. 평압이 만들어지는데 약 10초 정도 걸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펌프를 끄기 약 10초가 지났기 때문에 이때 다시 밸러스트 밸브를 닫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기 작업 할 때까지는 더 이상 손댈 게 없습니다. 오일을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실은 하루에 4번씩 매일 잡고, 부채는 일주일에 한 번 잡았을 때 4주에 한 번 오일 전수 교체를 해주시면 돼요. 다 빼고 다 넣고, 네, 이거 한 번 해주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해주시면은 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디스플레이 보드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보드가 있고 각부의 명칭, 현지, 냉방. 현지라는 것은 여기서 직접 운전 버튼 누르셔야 돼요. 다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여기까지 나오기가 멀다 그러면은 여기서 선을 가지고 사무실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사무실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얘는 알아서 돌아가요. 근데 여기는 그 선이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현지 여기 직접 오셔서 운전 버튼을 직접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냉방, 냉동기이기 때문에 냉방 작용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기 냉방, 그리고 메인 화면 여기 증발기, 응축기, 재생기에 있는 해당하는 온도를 따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력,
이력이라고 하면 냉동기가 얼마나 운전을 했었는지, 그리고 주기 펌프는 얼마나 운전을 했는지, 몇 회 했는지, 몇 시간 했는지, 그런 것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없을 때 사용하실 거잖아요. 사용하시면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떻게 운전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냉동기가 문제가 생겨서 여기 담당자분들이 저희를 부르신다면 저희는 요거 보고 판단합니다. 여기는 운전 이력, 몇 시 몇 분에 어떻게 운전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상 이력, 냉동기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지했을 때 이 이상 이력을 나타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운전 정보 보시면은 여기는 저희 냉동기가 운전함에 있어서 어떤 온도로 어떻게 운전됐는지 5분마다 한 장씩 저장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운전한 내용 여기다 담겨 있어요. 요걸로 저희가 냉동기의 상태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운전 이력, 냉동기가 몇 시 몇 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상 이력, 몇 시 몇 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프린트라고 하면은 저희가 나중에 여기도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을 봐야 할 때 여기서 데이터를 따로 가져다가서 저희 사무실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프린트, 그래프, 앞으로 냉동기가 몇 시 몇 분부터 어떻게 운전됐는지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운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일자인 겁니다. 그리고 옆에 메뉴 보시면 위에 상단에 4개 색깔이 다르죠. 요거는 사용자께서 만지셔도 되는 거, 그리고 색깔 다른 거, 요거는 따로 만지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저희가 시운전하면서 다 세팅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위에 첫 번째 보이는 거 사용자 설정, 현장에서 현지 운전을 할지 원격 운전을 할지 예약 운전을 할지 그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냉수 출구 온도, 이 냉동기에서 몇 도를 내보내 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현장에는 12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지금 12도 설정되어 있고요. 나는 더 낮은 온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냉동기 스펙대로 7도까지는 내려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수 온도 PID 제어가 있는데 이거는 냉동기가 운전함에 따라서 냉수 출구 온도에 따라 제어 밸브를 열고 닫고 하는 그 제어를 왔다 갔다 하는 계산식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시운전할 때 다 맞춰드리고 저희도 잘 만지지 않아요. 네, 요거는 요 프로세스에 따라서 냉동기가 알아서 제어 밸브 열고 닫고 다 기동하기 때문에 만지실 일이 없어요. 만지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자동 운전 설정, 자동 정지 설정이 있습니다. 자동 운전과 자동 정지는 만약에 12도 출구에 사용하시다가 현장에 부하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12도 마이너스 1.5도 그러면은 10.5도가 되겠죠. 10.5도. 예. 냉수 출구 온도가 10.5도에 닿게 되면 얘는 알아서 꺼버려요. 꺼버리고 자동 정지 중이라는 메시지를 여기 띄우게 됩니다. 근데 자동 정지 중에는 펌프가 다 돌아가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만약에 자동 정지 중 보고 냉동이 꺼졌네 하고 펌프를 꺼버리면 알람이 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정지 중에는 그냥 가만히 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 운전 12도에서 10.5도가 되면은 부하가 없다 판단하고 기계를 꺼버리는데 다시 기계를 끈 상황에서 온도가 올라서 다시 기계를 틀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12도 플러스 1, 13도가 되면 기계가 알아서 다시 운전합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운전하면서 제밸브 다시 열고 펌프 운전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결 방지 기능, 동결 방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외 냉동기가 건물 밖에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겨울철에 물이 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온도가 여기 설정값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펌프를 지가 알아서 운전해요. 근데 여기는 욱 내고 겨울에 물을 다 빼실 거기 때문에 설정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컨트롤 밸브 상한, 저기 뒤에 보시면 제어 밸브가 있습니다. 저 제어 밸브를 열고 닫고 하면서 냉동실 조화량을 조작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시운전하면서 이 이상은 열리지 말아라고 제한을 걸어두는 거예요. 저희 냉동기는 이 이상의 열원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필요한 열원만 사용하도록 저희가 이거 설정해 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현장에서 따로 건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냉각 수입 온도, 제가 아까 먼저 내려와서 확인해 봤는데, 냉수 펌프, 냉각수 펌프, 냉각탑은 저희 냉동기 판넬에서 신호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다 운전하시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냉각탑이 저희 냉동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필요한 건데, 냉각탑 또한 현장에서 직접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요. 여기서 신호가 내보내준다 한데 전선이 안 깔려있기 때문에 냉각탑은 알아서 운전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럼 냉수랑 냉각수 각각 기동 따로 하고 얘도 또 따로 필요해요. 그렇죠. 원래 하던 대로.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305번, 306번, 307번, 308번 이게 냉수, 냉각수 자동 운전 단자고요. 뒤에 보시면 317번, 318번 요게 냉각탑 운전 자동 신호입니다. 근데 여기 아무것도 결선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하시던 것처럼 현장에서 직접 펌프 돌려주시고 냉각탑 돌려주시고 냉동기 기동하셔야 돼요. 기대했는데. 냉각탑 제어를 여기서 안 한다 그러면은 냉각탑 제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광 제어해서 하시겠죠. 다른 데에서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네네. 원래 여기 냉각수 입출구 온도가 있어요. 저희 냉동기에서 설정한 대로 이 온도에는 냉각탑을 운전해 주세요 하는 신호를 내보내 주는데 현장에서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냉각탑을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셔야 됩니다. 이거 연결하시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제어 업체 쪽에 말씀하셔서 연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동 조작이라고 한다면 여기 냉매 펌프가 있어요. 냉매 펌프는 나중에 저희가 서비스 할 때든 뭐 할 때든 냉매 펌프는 자동으로 저희가 운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서비스 할 때 사용하는 거고 현장에서는 무조건 자동으로 두고 운전하시면 됩니다. 혹시 예약 운전 하시나요? 그런 거 안 하세요? 그럼 설명 드릴까요? 말까요? 네. 사용자 설정에서 현지에서 예약 운전이 있습니다. 예약 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현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냉동기는 운전해야 돼. 그러면은 몇 시에 운전해 주세요 라고 예약을 걸어 놓는 게 예약 운전이에요. 보시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도의 온도로 운전해 주세요 라는 거를 설정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설정해서 1번 패턴대로 우리가 설정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이 6월 28일이기 때문에 여기 선택해서 몇 번 1, 2, 3, 4, 5번 스케줄 중에 몇 번의 스케줄대로 운전할 것인가 설정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1번 스케줄대로 운전하고 싶다. 1번 그러면은 1번 설정하시고 위에 현지를 예약으로 바꾸시고 운전 버튼을 미리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예약 운전 대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시간 내에서 아까 그 시간이 될 경우에 냉동기가 자동으로 기동할 거예요. 그런데 예약 운전 기능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펌프를 자동으로 다 연결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오케이. 네. 지금
오신다 시스템 정보. 시스템 정보에는 여기 판넬에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몇 버전, 디스플레이가 몇 버전에 기반하고 있는지, 마스터 슬레이브 보드가 몇 버전에 기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아까 저장 정보 주기가 5분에 한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어요. 5초에 한 장씩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5초에 한 장씩 저장할 텐데 여기에 최대 저장할 수 있는 게 200장이에요. 그러면 5초에 한 장씩이면 200장 하면 1000초, 1000초에 1000장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을 저장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는 5분 단위로 기본적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통신이라고 한다면 이 냉동기에 있는 온도 값을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힘드니까 자동 제어를 연결해서 기계실에서 보고 싶다 할 때 마스터보드에 통신 단자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여기 통신 단자 있죠. 네, 마스터. 여기 마스터 있어요, 마스터. 네, 마스터 슬레이브. 마스터에서 통신 단자 가져가셔야 돼요. 슬레이브에서 가져가셔봤자 아무것도 안 뜹니다. 그러면은 자동 제어에서 여기 통신 번호 몇 번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요거 1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 속도, 자동 제어 업체에서 통신 속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속도를 말하는 거고, 언어, 압력 단위, 저희는 섭씨를 보고 키로도 키로 단위를 보기 때문에 그걸 유량은 저희가 유량 센서가 없기 때문에 따로 기피하지 않습니다. 화면 밝기, 이렇게까지 화면 밝기를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몇 월 며칠 몇 시가 나오는데 요게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 1시간 늦을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시를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 상태 확인. 여기 보시면 저희 냉동기가 원하는 운전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펌프가 운전해서 인터널이 걸렸는지 유량이 제대로 뜨는지를 보는 거예요. 출력, 저희 냉동기가 운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게 필요하니까 운전해 주세요 라는 출력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출력이 제대로 나갔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이머, 여러가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펌프를 한 번에 다 기동하지 않아요. 순차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기동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만지는 건데 한 번씩만 설명드릴게요. 각자 온도 센서 값을 우리가 사용하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게 계정 설정입니다. 제어 정보라고 한다면은 지금 스팀형, 무슨 형을 정하고 내가 이런 걸 사용할지 말지 이런 거를 정하는 거예요. 이상 조건, 냉동기가 기동함에 있어서 이 조건을 넘어서게 되면은 냉동기가 데미지가 가해지기 때문에 이 조건은 부합한다 했을 때 냉동기는 꺼지게 됩니다. 그 설정 값을 말하는 건데 요거는 저희가 엔지니어가 다 맞춰 놓은 거고 이 값을 넘어가게 되면 냉동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 값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안전제어 설정, 아까 이상 조건에서 여기 위험한 요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냉동기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근데 요 온도에 근접하면은 냉동기가 제어를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은 몇 %에서 얼마나 제어를 할 거냐를 다루는 게 안전 제어 설정이고, 요거도 저희가 다 설정해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만드실 거 없습니다. 타이머, 아까 타이머를 봤을 텐데 각자 순차적으로 운전하는데 그 시간을 얼마나 설정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어 연산, 여기 보시면은 인버터가 달려 있어요. 요거는 흡수의 펌프 1번,
1번은 60Hz가 무조건 처음부터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27Hz부터 60Hz까지 주파수를 조절하면서 보내주는 양을 조절하는데 그거를 얼마나 조절할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센서 설정, 여기 뭐 주기 압력 센서라든지 각 온도 센서에 0점을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 센서 보정, 요거는 센서에 얼마나 플러스 마이너스 해줄지를 결정하는 건데 저희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용하실 거는 사용자 설정에 냉수 출고 온도 요 정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지로 맞춰드렸고요. 냉수 출고 온도 여기 12도에 맞춰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설명드렸는데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거. 이렇게 제 건데. 이런 설명하시면 책에 나 있죠. 네, 요게 흰색 부피 1번. 아, 이거. 네, 1번 요거 냉매 펌프. 이거는 뭐죠? 2번은 아, 이상 버튼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옆에 냉동기도 똑같겠지만 한창 잘 운전하다가 뭔가 이상해, 펌프가 안 돌고 냉매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고 했을 때 기계를 정지하고 이제 뭔가 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이 상태로 냉동기가 안 좋은 상태로 계속 돌아가게 되면은 결정이라던가 뭐 동파라던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급하게 냉동기를 끄기 위해서 이머전시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판넬부터 펌프까지 전원은 다 떨어져요. 근데 요거는 사용하실 일이 아예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바로 꺼져 본다. 네, 그냥 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긴 거든요. 냉동기 정말 저희도 판단했을 때 이거는 정말 끄고 어떻게 빨리 손봐야겠다. 그거 아닌 이상. 왜 그러는 거야? 네, 그런 거 아닌 이상 부를 리 없습니다. 근데 저거는 뭐 냉수판하고 내각수도 돌아가잖아요. 아, 그렇죠. 따로 운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주기 주기 잠금 방법 설명드릴 때, 한 1분에서 1분 30초, 또 약 40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40분은 어떻게 40분이냐? 기동 전 20분을 먼저 눌러주시고, 냉동기 기동전. 네, 냉동기 기동 전 20분을 먼저 돌려주시고 펌프가 운전한 지 20분이 지났다 그러면은 운전해 주시고 운전에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20분. 그냥 누가 40분 하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어떻게 지키겠노? 그래, 근데 비싸니까 물론 그래 그렇죠. 진짜 좋지만은 좋은데 그냥 혼자 40분 해라. 왜 그러냐 하면은 안에 브롱치 가스가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모든 펌프가 기동하면서 순환시켜주면서 빼주는 게 가장 잘 나옵니다. 이게 기동할 때 40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40분 잡아주시면 됩니다. 맞았습니다. 네. 아이고 뭐 고생했다 뭐.